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엔 좀 시간이 지났죠. 그렇고 이번에 공교롭게도 주제가 이렇게 됐는데 좀 간단해요. 좀 일반 물리 수준에서는 응용 정도로 조금 건드려보는 것에 불과한데, 아무튼 이 뭐가 공교롭냐면 이것을 찍는 그 달에 누리호가 발사 성공을 해서 저도 많이 마음이 기뻤고, 이거 관련된 것이 이런 데 있을 텐데, 아무래도 조금 천체에 관한 그런 물리니까 조금은 감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에는 좀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좀 이것저것들을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을 거고, 아무쪼록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원래는 좀 아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원래는 좀 그런 게 생겨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별을 보는 걸 많이 좋아해서, 그래서 별을 찾아도 보고 별자리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런데 아무튼 옛날분들부터 우리가 아무쪼록 이게 나방이 조그만한 게 이게 지구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고 저것들이 뭔가를 떠오르게 된다면 이런저런 신화들이나, 그리고 거기다가 이야기, 그다음 별을 이어서 한가하게 하늘 양을 치면서 올려다보면 별자리도 만들고 그랬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대 문명부터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측정되고 별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아는 것들을 또한 이렇게 해서, 그다가 충분히 그렇게 촉적이 된 그런 재생들과 그 나름의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적인 지식들이 모인다면 그런 것들이 글을 이룬다라고 해서, 이게 좀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하늘에 새겨진 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천문학이라는 것이 제가 이야기가 피어나게 되겠죠. 근데 영어로는 별을 의미하는 아스트라르에서 아스트롤러지라고 해요. 아스트롤러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주 자체는 신비의 대상이었고, 지금도 보면은 감성에 젖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천문 자체에 대해서 게다가 이 세월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등등을 지나서 어느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근대, 르네상스 시대 등등을 거치었다고 하죠. 히스토리 좋아하면 좀 알고 있을 텐데, 거기서 그때 당시 철학자들 이제 계몽주의, 좀 자기가 생각을 잘하죠. 자기가 그래서 일깨울 수 있다. 그런 것에서 과학적인 반법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뭐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도록 무드려졌을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립이 되고 천문학도 그런 게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인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물리하면은 뉴턴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 뉴턴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죠? 이 얘기를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진짜 빠삭하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 떠먹여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교과서에.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되고, 하여튼 일단 그 한 번쯤 들어봤을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그때 당시로 치면은 정말 이제 놀랍게도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는 그 세계의 법칙이랑 The Three Law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나와요. 실제적으로는 천문학과 관련된 히스토리, 역사가 잘 교양적으로 잘 써져 있는 그런 책들을 보면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 여기는 그 내용에 조안을 넣어서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먼저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아서 그래도 교양적으로나마 들어갔을 부분이 이 만유 인력이죠. 만유 인력.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매일 느끼고 있다고 하면 중력이라고 하는 건데 무게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감지하도록 하는 어떤 디나미스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글씨가 좀 크게 보이네. 그런데 이런 중력 자체에 대해서 프린키피아의 기술을 해요. 유명하죠. 어느 정도 들어갔을 텐데 이 질문이 더 정확하다고요. 저도 좀 이걸 제대로 알았을 때는 그렇구나 했는데 나무에선 사과가 떨어지는데 저기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질까? 빙빙 돌까? 이거 자체에서 이런 개념을 발견 내지 정립을 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 주었죠. 그래서 이게 있고 이게 뭐 우리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universal 아주 보편적이다. universal 우주적으로 있는 gravity 근데 조금 거창해서 gravitation 이 임자는 끌어당긴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런 의미까지는 들어있지는 않는 편이지만 않는 쪽이지만 그래도 중력적인 것을 우주적으로 쓸 수 있다. 옛날 당시에는 뭐 하늘에 이게 손이 닿나요 뭔가요? 그렇다고 하니 이 땅에서의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랑 하늘의 그런 원리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깬 거죠. 계몽주의가 한 몫을 하죠.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Universal Gravitation이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양적으로 들어봤을 것이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어떤 이것도 나오게 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하는 거는 아니고 나중에 이 대학교 학부 과정으로는 2학년 때 나오긴 한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말 그대로 교양 느낌으로 그걸 보는 거죠. 어떤 두 매스가 M1, M2가 있을 때 공간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좀 뭔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디나미스가 질량 중심 뭐 이건 그렇고 이것을 향하여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크기는 같고 서로를 향하는 방향으로 만류 인력이 작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거 자체는 그 벡터 F 이걸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 중력이라고 놀랍게도 더욱더 일상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또 질문은 간단한데 답을 찾는 건 더 오래 걸리는 지금 중력이라는 게 아직 뭔지 온전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래서 그런 거는 있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는 그렇고 이거는 어떤 상수가 그냥 있고 얘를 중력 상수 이런 게 부를게요. 그리고 gravitational constant 그리고 이것을 곱의 비례를 하고 떨어진 거리를 이게 나중에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그 R을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돼요. 대략 그래서 이 cursive 필기체라고 해서 cursive라고 해요. cursive R cursive R을 쓰도록 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것의 방향을 따른다는 거죠.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리키면 이 방향 얘가 이렇게 가리키면 이 방향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닛 벡터를 써서 이렇게 그래서 만류인력 법칙은 이렇게 되고 뭐 어느 정도 이것은 정립이 되어진 얘기고 이것도 역사적인 얘기가 좀 있지만 궁금하면 따로 찾아보아라 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평이하게 좀 가니까 어렵지 않고 그리고 그 와중에 뉴턴의 그런 정리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뉴턴이 껍질 정리 이게 지금 들으면 아주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질량 중심 뭐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기에 단번에 들으면 아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수수께끼였죠. 어떤 면에서 그 시야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을 도와준 정리가 있어요. 이거를 찾아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뭐 여긴 2개라고 하지만 뭐 3개, 4개, 5개 등등등 하면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런 gravitational force가 있고 gravitational force가 있으면 그거를 합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저번에도 했듯이 질량이 조금 매스가 연속적으로 분포해 있다면 그것을 미분소로 쪼개서 취하는 방법 등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하나하나가 주는 그런 것들을 합해서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이번엔 내용이 평이해서 가볍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조로 이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해도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좀 만료 인력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우리 주위에 보이는 그런 뭐랄까 실제적으로 중력이 어떤지를 재해야 될 텐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재밌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걸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하고 뭐 다음에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